김제시의 경우 지역 내 응급실이 없어 주민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125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전북에서 이동한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접촉자로 파악된 도민만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착한 임대인들이 건물당 평균 16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감면해준 임대료는 2억 2천만 원가량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선 7기 2주년 성과로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김제와 완주 두 곳뿐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지역 내 응급실이 없어 주민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 기자입니다. 밤 10시쯤 아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오혜식 씨. 황급히 짐을 싸 지역 내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다친다고 하면 아파갖고 어디 처치를 못 받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고요. 김제 지역에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 경영 악화로 응급실을 단납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김제 지역 응급 환자는 어디서 진료를 받고 있을까?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해당하는 익산이나 전주의 대학병원 응급실 등을 주로 찾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김제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게 막막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병도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거 약국 가서 약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천사 간다고 하면 대학병원이나 가는 게 없죠. 김제 지역 병원 13곳 가운데 그나마 야간 진료하는 데는 3곳뿐이어서 9시 이후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11시경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간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아이가 열이 나는 상태에서 쉽게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실하는 건 쉽진 않은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김제시 인구 8만여 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0%가 넘는데 잠재적 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아이나 장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취약한 계층까지 포함한다면 우려되는 범위는 늘어납니다. 신고한 건수는 8,131건이요. 신고가 들어오면 다 출동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송한 건수는 4,861건. 때문에 밤 9시 이후 급성 장염이나 온열 질환과 같은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응급 의료 서비스 그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외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자료를 보면 외상이 심한 환자의 생존 가능 시간, 즉 골든아워가 지켜진 전북 지역 시군구는 16곳 가운데 4곳,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단 2곳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 씨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재 씨는 인접 지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30분 이내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1시간 이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적으로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서 제휴되었습니다. 정부의 응급실 평가와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문 닫는 응급실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곡성이나 충남 서천, 경남 남해군 등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주민 생명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입니다. 광주 125번 확진자 A씨가 전북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접촉 도민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도민은 남원 상록골프장 103명, 남원 대산면 고향 맛집 식당 5명 등 총 108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2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남원 상록골프장을 찾았고 남원 대산면 소재 고향 맛집 식당을 방문해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약 10분 동안은 순창 강천사 휴게실에 들렀지만 이때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착한 임대인들이 건물당 평균 16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착한 임대인 신청을 받은 결과 30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은 총 592건으로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상반기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줬습니다. 이들 307명이 임차인들에게 감면해준 임대료는 총 2억 2천만 원가량입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건물당 평균 16만 2천 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가 민선 7기 2주년 성과로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는 민선 7기 2년 동안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광활루원 인근에 전통한옥 숙박단지와 예총길 등을 조성해 광활루원과 연계한 관광 랜드마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원 관광지와 드래곤 관광단지, 남원랜드 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 2,400여 원을 유치하는 등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을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사업화시키는 데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 관광 거점을 만들고 또 산악관광을 선도할 친환경 전기열차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후반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 집적화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와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준공될 전망입니다. 삼해면의 남원형 일반 산업단지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을 전략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산업 그리고 가까운 관내에 있는 큰 기업들과 연계실 수 있는 연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의 젊은 일자리 또 안정된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던 남원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고위험군 1,300여 명에게 특별한 초대장을 발송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원의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만 75세 진입자, 인지 저하자 등 대상자 1,300여 명은 특별 제작한 다홍색 봉투에 담긴 치매 검진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치매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 검진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치매는 검진과 투약 등 치료 관리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큰 질환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중요한 만큼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컨설팅 기관인 세종경영자문은 전국 38개 소상공인 업종의 작년 4월과 올해 4월 BC카드 매출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한 달간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한 BC카드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6개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고 12개 업종만이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은 유학원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탓에 93%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275%가 늘며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 농민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내구 연수를 넘겼거나 수리가 필요한 트랙터 등 46종 100여 대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판매할 장비들을 전시할 계획인데요. 농기계를 사고 싶은 농민들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과 장애, 나이와 인종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이루어진 군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노동조합은 내부 행정망을 통해 장기 교육과 휴직을 다녀와도 승진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열심히 일한 직원은 감사를 받고 승진에서도 뒤처진다며 직원들의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청 외부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등 직원들을 평가절하하고 공무원 줄 세우기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일보다는 배경과 인맥을 찾는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름철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400여 건에 이르고 올해는 3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벌이 공격성을 보이는 어두운 옷을 입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최저기온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보행자 안전과 빗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보시죠. 아침 최저기온은 김제, 부안 22도, 남원과 고창 2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2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임실은 27도, 김제와 부안, 남원은 28도로 전망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나흘 이상 연속으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차는 잠시 미루시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어져 농작물에 병해충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 등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